직장암. 공포와 고통의 아픔으로 견디기 힘들 때 병실의 웃음치료 선생님이 피에로 옷을 입고 오시어 노래와 웃음으로 기타를 쳐주시며 저에게 웃음치료에 참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웃음치료실에서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웃어 보이길래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웃지? 제가 더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억지 웃음도 90% 효과가 있다는 웃음치료사의 말씀에 억지 웃음을 조금씩 웃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에 왜 나에게만 이런 암이 생겼나 하는 원망을 많이 했던 제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옆 환자는 요로 결석으로 5일째 밥을 못 먹다가 웃고 나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었다며 웃음이 보약이라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병실 환자 모두 같이 웃음 치료에 참여하며 우리 병실에서 웃음이 넘칠 때 다른 병실 환자들도 와서 웃고 갑니다. 최명섭 병원장님도 우리 병실에 오시면 꼭 손뼉을 치시며 하하호호 웃고 가십니다. 우리 병실이 웃음 병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웃음 치료는 사람을 바뀌게 하였고 암도 일찍 발견하게 된 것에 감사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제가 옆 침상의 환자 94세 할머니로 보호자 없으신 환자에게 목욕을 시켜드리니 말은 못하시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입술로 고맙다고 하실 때 제 심장은 뛰고 있었고 따뜻한 물과 식판을 치워드릴 때면 고맙다는 고개 인사를 계속 해주시니 대가 없이 봉사하는 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음 치료 시간이 기다려지고 웃고 나면 제 몸속의 나쁜 균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 암도 치료된다는 확신과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웃음 치료가 건강에 효과적이며 특히 환자들에게 좋다는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암과 투병 중일 때 수술 전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웃고 나니 엔돌핀이 내 몸을 치료해 주어 원래 계획되었던 개복이 필요한 대수술이 암 크기가 작아지므로 개복 없이 수술하기도 쉬워졌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매일같이 웃음 치료가 있는 곳은 전국에서 S병원밖에 없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웃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과 일상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졌을 때 환희와 희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희망을 갖게 했고 가장 소박하고 평범한 생활 방식을 훈련시켰습니다. 우울할 때도 한 번 웃고 나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감정이 내 안에서 무한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정도면 한번 웃어볼 만하지 않나요? 박석종 스마일 닥터의 웃음일기. 수술을 2번 했는데도 뿌리가 깊어 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3번째 수술을 40일 앞두고 삼육서울병원에 입원하신 한 환자분이 있었다. 장 천공이 생기면 평생 주머니를 차야 된다는 말에 암보다 그게 더 걱정이 되셔서 많이 우울한 상태셨다. 오전 11시 월, 화, 수, 목, 금, 오후 4시 화, 수, 목, 오전, 오후로 빠지지 않고 매일 참석하셨다. 어깨가 다쳐서 입원했다가 종합검진을 받고 암을 발견했는데 물리치료는 빠지더라도 웃음치료는 1순위로 꼭 챙기셨다고 한다. 정말 크게 잘 웃으신다. 주먹 쥐고 소리 지르세요. 소리만 질러도 마음의 정화가 됩니다. 마음에 맺힌 게 많으신지 소리 지르며 눈물을 자주 흘리신다. 사연을 들어보니 독성 물질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셨다.
20여일이 지난 후부터 환자분의 몸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40일 웃음 치료를 한 후 수술을 하려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암이 작아져서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셔서 그런 방법으로 간단히 제거하셨다. 오직 웃음 운동만으로 치료가 된 사례다. 병원 치료나 건강식도 하지 않았고 운동도 하지 않으셨다. 병원 밥 먹고 오전 오후로 웃음 치료에 참여하여 온 힘을 다해 웃고 웃었다. 퇴원 후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에 1시간 이상 웃는 게 너무 좋다며 삼육서울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반갑게 웃으신다. 첫 만남. 2000년 1월 7일 필드 생활을 청산하고 둥지를 떠나 잔잔한 바닷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산 능선에 자리 잡은 여수 요양병원에 짐을 풀었다. 파도가 거친 목포 앞바다만을 보고 자라온 필자로서는 별천지로 여행을 온 것처럼 신선했다.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평화로운 바닷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3층 식당에 채식 뷔페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둥근 원탁 테이블에 앉아있던 서너 명의 여자 환자들이 나를 보고 키득키득 웃는다. 시간이 지난 후 그때 왜 웃었는지 털어놓는다. 저기 염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걸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보고 한 환자가 말하자 서로 맞다면서 웃음보가 터졌다는 것이다. 하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뇌종양 불면증. 작년 6월 2014년 어느 날의 일이다. 마트에 들러 창거리를 사서 나오는데 오른쪽 팔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는 팔, 다리가 동시에 막 떨리면서 내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후에 나는 구급차에 실려 집 근처 한 대학병원에 갔고 여러 검사들을 받은 후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져 2차례의 머리 수술을 받았다. 사실 나는 처음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후 치료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다. 열흘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병원도 옮기고 2차례 머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다는 것도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다. 내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2번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왔을 때였다. 그런데 그 상황이 참 기가 막혔다. 머리에는 여기저기 수술의 흔적뿐 아니라 수술 중에 머릿속에 고인 피를 빼내는 주머니가 달려있고 코에는 밥 대신 먹는 영양제를 넣어주는 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마스크가 있고 팔에는 여기저기 멍 자국과 더불어 주렁주렁 달려있는 주사약들을 맞는 주사 바늘이 있었다. 그리고 소변은 소변줄을 통해서 나오고 대변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기저귀에 봐야 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오른쪽 팔과 다리였다. 적응이 되지를 않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눈물만 났다.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무슨 계절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날마다 물어보는 질문에도 나는 말문이 막히고 틀린 대답을 하기도 했다. 감사하게도 치료를 받으면서 내 몸은 날마다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오른손으로 수저질을 하고 2층에 사는 아들네 집에 겨우 걸어 올라갈 만큼 회복이 되어 퇴원을 했다. 그리고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삼육서울병원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날마다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여러 다양한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은 웃음치료에 참석을 했던 것 같다. 웃음치료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나에게 가보라고 권했는데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겹치는 날이 많아 가기 어려웠다.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웃음 치료에 참석하면 나는 웃으려고 해도 배에 힘이 없어서 못 웃겠고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도 크게 안 나고 억지로 웃는 것 같고 해서 웃음 치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다. 시간이 흘러 퇴원을 하고 집에 왔다. 그런데 오랜 입원 생활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 기쁨은 잠깐이고 우울하고 마음이 건조했다. 좋은 것을 봐도 좋은 줄 모르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수술 후로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눈물만 줄줄 흘렀다. 이번에는 간호대학을 나온 딸이 웃음 치료를 다니라고 권했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강권했다. 딸의 말에 못 이겨 한두 번 참석하다 보니 배에 힘이 생기고 조금씩 웃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웃음치료 선생님은 2개의 숙제를 내주셨는데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에서 10분씩 웃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수첩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안 주셨다. 선생님께서 내가 머리 수술을 받고 오른팔, 오른발에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못 쓸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나는 도전해볼 생각으로 나도 수첩을 달라고 했다. 쓸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잘은 못 써도 써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수첩을 받아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팔이 아파서 감사일기를 한 줄도 못 썼었는데 꾸준히 노력하니까 조금씩 길게 쓸 수 있게 되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쁘고 그러면서 웃음도 더 많아졌다. 하루에 10분씩 웃는 숙제는 처음에 딸과 함께 했는데 딸에게 이 숙제를 이야기했더니 딸이 이 못난 어미를 위해 먼저 웃어서 나도 따라 웃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웃기 시작하면 5분도 못 웃고 끝나고 10분이 길게 느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도 잘 웃고 20분도 거뜬히 웃을 수 있다. 나는 혼자 웃는 시간이 많아서 소리 없는 웃음을 자주 웃었었는데 어느 날은 소리 없는 웃음을 웃는데 배에 힘이 주어지면서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것이 그대로 순환이 되어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저녁마다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해도 안 나던 땀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었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파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웃음 치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기뻐졌다. 그리고 웃음 치료 시간 중간중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좋았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녹음을 해서 집에서 딸하고 함께 들으면서 웃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때문에 세상에서 병들고 아프게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병에서 해방되는 길은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살려면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변하여 남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웃음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많이 건강해졌다.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많아지면서 마음으로 웃게 돼서인지 요즘은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오고 여기저기 아프던 통증도 줄어들고 식사도 잘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는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눈 경험이 독자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석정 스마일 닥터의 웃음일기. 선생님, 기운이 없어서 못 웃겠네요. 전혀 웃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오전 오후로 꾸준히 나오셨다. 감사일기를 처음 쓰면서 삐뚤빼뚤이라도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뒤로 저녁에 소리 없는 웃음을 배가 당기도록 20여 분 웃으셨다. 그 뒤로 없던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하시면서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으며 재활치료 효과도 좋아 대전집으로 돌아가셨다. 몇 달 뒤에 오셨는데 하루 1시간여 즐겁게 웃고 있으며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유방암 막성으로 진단을 받은 강 부회장님이 2018년 6월부터 웃음 치료에 참석하여 7월 말에 간 수치 검사 결과가 75였는데 10월 2일에 검사했는데 23 정상으로 떨어졌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하셨다. 저는 결정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한다며 하루에 1시간은 기분으로 웃고 있고 그전에는 가족들과도 말다툼을 하면 스트레스가 오래 갔는데 요즘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화가 날 때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 전보다 빨리 풀어진다며 좋아하신다. 아토피 웃음 치료. 중증 아토피로 인해 유치원에도 가지 못하고 성격까지 거칠어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2명을 엄마와 함께하는 신나는 놀이와 웃음 치료를 통해 놀라보게 피부가 깨끗해져 회복을 시켰던 수제자인 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 방송에 소개된 후 소문을 듣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여러 엄마들이 모여 서 선생을 초청하여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며칠 뒤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이다. 5살 안팎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구의 남자아이가 늘씬한 엄마와 함께 웃음 치료 시간에 참석하였다. 어른들 틈에서 엄마와 함께 짝게임을 따라하면서 웃지만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낯설어한다. 엄마가 웃음놀이 치료 교육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 매일 숲속에 들어가 자연 가운데서 불장구를 치며 다양한 놀이를 창조해내며 마음껏 뛰논다. 1달 가까이 돼서 산책을 하는 중에 잣나무 숲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본다. 둘째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들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긴 한숨을 내쉰다. 그동안 어느 정도 힘들었을지를 짐작해 한다. 웃으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웃음 치료사가 되면 아이는 자동으로 더 많이 웃게 되고 그만큼 기분이 좋아져서 회복이 되고 엄마 또한 웃기 때문에 행복과 건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엄마의 웃음이 무엇보다도 아토피 아이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웃는 연습이 중요하고 같이 즐겁게 노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여러 해 강의를 하면서 웃는 방법과 아이를 놀이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소리 내서 웃을 상황이 아니면 소리 없는 음소거 웃음을 웃고 그리고 나서 밝은 표정으로 아이 얼굴을 바라보기로 당부했다. 우리의 뇌 안에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는데 엄마의 표정 정보를 여과 없이 아이가 그대로 복사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학생 웃음치료 체험 후기. 처음 웃음교실에 배우면서 웃어봅시다 하니 바로 깔깔깔 하며 정말 즐겁다는 듯이 웃는 것을 보면서 낯설고 어색하여 외부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10분씩 웃고 웃음치료 강의를 듣는데 처음 10분 웃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연속해서 웃다 보니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아파서 왜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웃어야 하지? 이게 무슨 치료가 될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재미있는 영상의 도움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웃어보며 10분을 채워서 웃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웃다 보니 해냈다는 뿌듯함과 내가 웃음이 참 많이 없었구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웃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슬퍼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숙제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두통을 안고 살며 체력이 떨어져 있던 제가 4일째가 되니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두통도 사라지고 몸이 개운해진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4일 만에 웃음 치료로 그것도 하루에 10분 웃은 것으로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웃음을 습관을 들여서 나중에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간호사가 될 것이라 다짐하였습니다. 웃음치료 강의에서 환자분들이 여러 질병이 있지만 웃음치료로 인해 하루 1시간 넘게 꾸준히 웃으면서 있던 암이 작아지며 사라지고 당뇨가 낫는 등 괴롭히던 질병들이 낫는 사례를 보면서 처음엔 진짜일까 하는 의심을 하였지만 실제로 제가 느꼈던 기분 변화를 보면서 진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웃음치료 체험 후기. 웃음치료를 하며 사실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고 통증이나 나아진다는 느낌보다는 더 몸이 아프고 피곤한 느낌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하루에 웃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억지로 웃고 있어서 그것을 오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음가짐부터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주만이라도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였을 때 그날의 기분부터가 좋아졌다. 또 BJ를 찍으며 경험담을 직접 들으니 나중에 아파서 절박한 마음으로 웃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웃어서 병을 예방하고 재미있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추가적으로 만약 내가 여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이곳의 회원님들처럼 이런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또 신기한 점은 이렇게 결심한 후에 웃음의 효과를 정말 많이 보았다는 것이다. 평소와 비슷하게 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원래는 두통이 오면 바로 타이레놀을 먹었다. 평소 약을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웃음 치료에 참여하고 같이 웃으면서 덜 아파진 것 같다. 어제 머리가 아팠을 때 약을 먹지 않고 웃어보았는데 머리가 안 아파졌다.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 더 믿음이 생긴 것 같고 행복해서 웃은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이 진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